이어서 NBN 뉴스 7이 방송됩니다. 메이크업 베러넥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NBN 개국 30주년. 코어의 아이콘 얼음 정수기.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여섯째인 오늘 본격적인 귀경 행렬이 이어지면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들이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오는 10일 북한의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 권력 서열 2위 인사들이 내일 평양으로 향합니다. 유럽연합이 철강 수입 쿼터를 절반으로 줄이고 관세도 50%로 높이겠다고 밝혀 우리나라 철강 업계에 큰 타격이 우려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상으로의 복귀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차량과 기차를 이용한 귀경객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셨던 분들의 귀국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찬민 기자, 귀경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네,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귀경하는 시민들로 역사안이 상당히 붐볐는데요. 지금은 다소 한산해진 상황입니다. 고향에서 연휴를 보낸 시민들은 하나같이 아쉬운 마음을 가득 담은 표정이었습니다. 추석 연휴 엿새째인 오늘 하루, 고속도로 통행량은 546만 대 수준이었는데요. 오후 7시 기준 부산에서 서울까지 5시간 정도 걸리고요. 광주에서 서울까지 4시간, 강릉에서 서울까지는 3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폐쇄회로 영상을 통해 조금 전 주요 구간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부선 서초 나들목 부근입니다. 뻥 뚫린 부상 방향과 달리 서울 방향은 차량으로 꽉 차 있고요. 경부선 안성분기점 역시 서울 방향으로 가는 차량들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김포 부근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서서히 풀리기 시작한 귀경길 정체는 내일 새벽 1시쯤 완전히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MBN 뉴스 황찬민입니다. 오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중국과 러시아 권력 서열 2인자들이 내일 평양을 방문합니다.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이은 북중러 3국이 또다시 연대를 과시하는 겁니다.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외빈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지도 주목됩니다. 주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라오스의 시슬릿 국가주석과 환하게 웃으며 회담을 하더니 직접 손까지 꼭 잡고 배웅을 나갑니다. 라오스뿐 아니라 베트남 권력 서열 1위 뚜롬 서기장, 중국 서열 2위 리창 총리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까지 내일 속속 북한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네, 추석 연휴 정치권 덕담은커녕 비난과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연휴 막바지 민심을 잡기 위한 정치권 화제의 말들을 정치 톡톡에서 전해드립니다. 이권열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함께 볼까요? 네. 뽑아내야. 네. 누가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네. 김 최고위원이 SNS에 올린 글인데요. 빠루로 휜 못 뽑듯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나경원이라는 정치 무레배를 뽑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도 높은 발언 같은데 어떤 배경이 있었나요? 네, 나 의원은 어제 경기지사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서울에서 5선을 한 사람이 경기지사 출마를 한다는 것은 경기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병주 최고위원이 경기도가 아니라 정치권에서 떠나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겁니다. 김 최고위원은 빠루를 들고 국회를 유린한 죄, 내란에 동조한 죄가 있다며 나 의원을 향해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나 의원은 직접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민의힘이 저급한 표현을 사용한 정치 공세란 논평을 내놨습니다. 영화가 제주 4.3을 왜곡했고 장 대표가 이 영화를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비판의 이유입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장 대표를 거들었습니다. 연휴에 건국전쟁 2편을 봤다며 이 영화가 극우라는 일방적 주장에 동의 못한다는 글을 SNS에 남겼습니다. 네, 역사 왜곡이냐까지 논란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권열 기자였습니다. 벌에 수십 발을 쏘여 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도로가 꽉 막혀 오도 가도 못한다면 얼마나 막막할까요? 추석 당일 성묘하던 한 일가족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다행히 인근에 있던 경찰관이 길을 터준 덕분에 무사히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상황 박상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추석을 맞아 공원묘지 앞 도로가 붐빕니다. 꽉 막힌 도로에 갇힌 흰색 승용차 운전자가 갑자기 창문을 열고 교통정리 중인 경찰관을 부릅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 EU도 우리나라 철강에 대한 관세를 50%까지 올렸습니다. 우리로서는 최대 철강 수출 시장에서 직격탄을 맞게 되면서 협상 전략이 시급해졌습니다. 그렇다면 EU까지 왜 갑자기 관세를 대폭 올렸는지 홍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럽연합이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무관세 할당량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총량은 지난해보다 47%나 줄어든 1,830만 톤입니다. 정부는 EU 측에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오늘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구호 선단을 납포해 한국인 활동가 1명이 압송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 이스라엘 대사관을 통해 조속한 석방을 요청했고 이스라엘 외무부는 탑승자들이 안전하다며 곧 추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4,000달러, 우리 돈 570만 원을 돌파하며 최고치 기록을 또 세웠습니다. 우리나라에선 한 돈에 80만 원이 넘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가격입니다. 금값 폭등 배경을 한범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도심의 금 거래소입니다. 금을 사거나 팔려는 손님들이 밀려오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까지 금값이 계속 오를 것이란 예측이 나오면서 당분간 금 선호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섬으로 가는 택배는 배나 비행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추가 배송비가 붙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육지와 연결돼 있어서 차로 갈 수 있는 섬이라면 이 추가 비용을 받으면 안 되겠죠. 정부가 이런 불합리한 사례를 적발해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충남 보령시에 있는 원산도입니다. 섬이지만 해저 터널로 육지와 연결돼 차로 오갈 수 있습니다. 가장 날카로운 창과 가장 단단한 방패가 만났습니다. 내일부터 펼쳐질 가을 야구 준 플레이오프, 타격의 팀 삼성과 마운드의 팀 SSG가 만나 불꽃 튀는 승부를 펼칩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공식전 10연승을 달리던 NC의 기세를 누른 삼성의 무기는 막강한 공격력입니다. 사상 첫 50홈런, 150타점 고지를 밟고 타격 3관왕을 차지한 디아즈를 앞세워 정규 시즌 팀 홈런 1위에 올랐습니다. 승부의 향방을 가를 1차전, 가장 날카로운 창과 가장 단단한 방패의 격돌에 야구팬의 시선이 인천 문학으로 향합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오늘 서울은 모처럼 만에 날이 개면서 파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날도 포근해서 나들이 하기 좋은 하루였는데요. 한글날이자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동해안과 제주에만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전국은 맑고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낮아져서 평년 이맘때 수준으로 선선하겠습니다. 금요일 밤 수도권과 강원에는 다시 비가 시작되겠고요.
일요일에는 중부와 경북 지역에,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 날씨 좋다. 그치? 이어서 천기누설 스페셜이 방송됩니다.